이럴 거면 뮤지컬 8회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채널 해화로운 공연 생활의 진행자이자 랑의 대표 안영수입니다. 공연 칼럼니스트 박병성입니다. 되게 간단하네. 너무 많이 뭐가 없어요. 붙일만한 게. 자, 오늘 소개할 공연 정동극장에서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포미니츠입니다. 8월 14일까지 정동극장에서 공연이 되고 공연 시간은 인터미션 없이 2시간 안 되는 11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초연을 하고 이번에 재연이죠. 그렇죠. 예. 재연이고 정동극장에서 이제 기획한 창작 뮤지컬이고 네.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포미니츠를 뮤지컬화 시킨 작품이고 여기 나오는 크리거라는 그 선생님이죠.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죠. 네. 네. 선생님 실존 인물이고 영화 감독인 크리스 크라우스 감독이 본인의 이제 스승이었던 크리거에게 영감을 받아서 만든 그 영화 이제 작품이라고 합니다. 포스터에 보면 이제 수갑을 이게 손이 수갑을 찬 상태에서 피아노 건반을 누르고 있는데 이게 손 모양이 일반적인 피아노 치는 방향이 아니고 좀 이상한데 이게 바로 이제 등 뒤로 수갑을 차고 피아노를 치는 죄수의 손 모양을 공연 포스터로 만들어 놨죠. 네.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진짜 압권. 예. 근데 공연에서는 그 장면도 그렇죠. 마지막 장면도 포미니 마지막 그 4분의 연주도를 가장 많이 얘기하죠. 그 영화 그 뮤지컬을 보고 오면. 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처음에 초연되었을 때 우리가 그 얘기했었던 김수아 배우, 김환희 배우, 김선영 배우, 김선경 배우, 뭐 이래서 그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초연 때 공연을 했었고 한국 뮤지컬 어워즈 때 초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작품상 후보에 올랐었는데 뭐 수상은 못했고 노미네이트 되었던 작품이었고 처음 작품 개발 이런 작품을 한다라고 얘기되었을 때부터도 좀 그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이 작품을 처음 시작이 양준모 배우 맞아요. 네, 양준모 배우. 이 영화 보고 너무 좋아서 이건 뮤지컬로 될 거다라고 그러면서 영화를 한번 봐보래요. 근데 난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어려운데 이거 뮤지컬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랬는데 준모 씨는 이거 배우들은 이렇게 느낌이 온대요. 어떤 장면에서 이게 배우가 되게 무대에서 되게 잘 보일 수 있는지 그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동극장이 제작했지만 사실 양준모 배우가 제작자로 참여한 작품이기도 하죠. 네, 이게 그 충무아트센터에 계셨다가 세종에 계셨다가 김희철 대표님이 정동에 가시면서 여러 이제 배우들 뭐 송승환 회장님이랑 또 송승환 배우라고 해야 됩니까? 송승환 총예술감독 여하튼 송승환이라는 분이랑도 공연을 해서 더드레서라는 공연을 했었고 그렇게 몇 작품을 이제 기획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미니츠였고 꽤 관계자들한테도 좋은 평가도 받았지만 약간 이제 드라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평가도 받았었는데 작품상 후보까지 올라갔었던 작품이 이번에 이제 재연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시즌에는 어떤 배우분들이 참여를 하냐? 크리거 역의 이소정, 이봉련 배우. 저는 이소정 배우 우리 2000년 드라큘라 맞아요. 로레인 역할을 했었던. 그렇죠. 그 외국에서 킴도 했었고 브로드웨이 무대를 섰던 배우 맞아요. 투어였던지 브로드웨이 무대를 섰던 배우였죠. 그때 외국에서 활동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정말 없었으니까 와서 되게 이슈가 됐던 배우. 이슈도 되셨고 노래도 그러니까 소위 얘기했을 때 목소리가 단단하다 이런 느낌이 나서 뮤지컬은 저렇게 부르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줬던 그런 이소정 배우가 가끔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이 크리거 역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봉련 배우가 연기력 죽이는 사실 연극을 주로 하셨던 분인데. 저는 이제 그 전에 포미니츠의 초연이 김선영, 김성경이에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이소정 배우예요. 노래로는 나름 일가견이 있는 배우분들. 근데 이봉련 배우가 한다는 거예요. 노래를 연기로 바꿨나? 독백으로 바꿨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양준모 배우 만났거든요. 연습실 가서. 다르다고. 노래 잘하시고 연기가 또 연기야 뭐 이봉련
햄릿을 맡았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 그것도 보셨구나. 국립극단에서 만든 햄릿을 여배우가 연기했었는데 그 햄릿 역을 맡았던 배우였으니까 연기력은 뭐 다들 정평이 나 있고 그러니까 인정받고 있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지금 이봉준 쳐보세요. 쳐보시면 나와요. 사진 보면. 그 드라마에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얼굴 보면 다 알아요. 갯마을 차차차에 나오는. 맞아요. 근데 그 배우가 햄릿을 했다고? 이건 잘 안 돼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근데 그 배우가 크리걸 한다고? 이것도 완전히 또 안 그려져요. 근데 해내세요. 방금 저 너무 혀 짧지 않았습니까? 해내세요. 그랬죠. 해내세요. 그다음에 제니 역할 이제 그 전에 김수아 배우랑 그 김환희 배우가 했었던 제니 역할은 우리 한재아 배우랑 홍서영 배우가 한재아 배우가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후보에 올랐었던 배우시고 홍서영 배우는 우리 저 헤드윅에서 또 이치학 하셨었던 이 배우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뮤체 역할에는 류재윤 배우랑 이동수 배우가 류재윤 배우는 얼마 전에 난쟁이들이라는 대단한 공연을 했었던 이동수 배우는 이제 외쳐조선으로 그때 데뷔했었던 배우인데 작품들을 많이 하면서 이 역할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준모 배우가 역시 이번에도 총예술감독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외에 다른 많은 배우분들도 참여하시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인터파크랑 정동극장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실 수 있고요. 다른 뮤지컬이랑 좀 다른 게 예매차별 티켓 오픈 시간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정동극장 자체가 이제 2시간 먼저 티켓 오픈을 했고 정동극장에서 일부 회차에 한해서는 무대 좌우측 모니터에 한글 자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예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지연 입장, 재입장, 커튼콜 촬영 모두 안 되는 극이니까는 꼭 늦지 않게 공연장에 도착하셔야 될 것 같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매처가 다른 곳에서 하면 자리가 공유됐을 때는 2시간 먼저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자리 어차피 나누잖아요. 그래도 2시간 먼저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저는 그냥 예매를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자리가 나눠진 다른 사이트에서 하면 예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선택 때문에 자리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티켓 구역은 2군데로 나눠놓되 구매를 할 사람들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2시간 늦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팬들 입장에선 좋은 게 이게 시간이 다르면 한 군데서 실패했어도 그 다음에 재도전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좀 좋아요. 그러게요. 뭐 시간차를 좀 두면 아니 뭐 메트로에 그런 걸 다 긁어버리면 양쪽을 짜증나잖아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그 매크로도 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네요. 매크로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게 바뀌려면 응답하라 1990년대로 가서 교보문고 정보수석에 있어야 되나? 줄 서야 되나요? 이런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럼 난리 나죠. 또 안 됩니다. 이게 참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이제 피아노 선율 이야기가 나오는데 피아노 선율은 인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아니스트가 연주하기도 하고 배우들이 연주하기도 합니다. 이 공연을 위해 배우들이 피아노를 배우기도 했다고 하죠라고 돼 있는데 이번 공연에 참여하는 피아니스트가 대단히 그쪽 그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뮤지컬 연주자 말고 그냥 연주자로서. 네, 연주자로서. 그러니까 그 이 제니 역할을 맡고 있는 그 역할과 이 피아니스트가 같은 제니를 맡은단 말이죠. 피아노 직접 연주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 피아니스트가 이쪽 클래식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유튜브 채널도 따로 운영하고 있어서 김경민 피아니스트요. 네, 이 김경민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번 포미니츠를 볼만한 이유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피아니스트나 이렇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미 알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거기 연습실에 가서 방송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한번 뵀는데 그 재밌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이 극 중에 나오는 배우들의 어떤 그 상태를
피아노로 즉흥해서 연주해주는 그 했었거든요. 근데 피아니스트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양준모 배우가 이 김경선은 뮤지컬 배우잖아요. 그렇죠. 김경민 피아니스트를 섭외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는데 김경민 피아니스트가 흔쾌히 오케이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예, 요걸 하나 보시는 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줄거리를 우리 박병성 국장님께서 네. 루카우 교도소가 배경이고요. 이 감옥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60년간 여성 재소자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온 크루거와 그에게 피아노를 배우는 재소자 제니의 이야기입니다. 제니는 10살 때부터 피아노 투어를 다닐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살인을 저지르고 수감 중이죠. 제니는 첫 수업에서 교도관 뮤체를 폭행하고 독방에 갇힙니다. 크리거는 제니의 천부적인 재능을 알아보고 청소년 콩쿠르에 추천시킨 것을 제안합니다.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스스로를 격리시켰던 제니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크리거에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둘은 감춰뒀던 상처를 드러내며 점점 가까워지지만 콩쿠르 과정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뮤체와 재소자들의 방해로 제니는 결승을 앞두고 또다시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마지막 결승 4분을 위한 110분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줄거리와 별도로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마지막 결승 4분을 위한 110분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공연 보신 분들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결국 이렇게 뭐 여러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 이 콩쿠르에 가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 마지막 4분의 연주의 퍼포먼스도 되게 훌륭한데 그때 이제 두 캐릭터가 깨지고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크레거라는 사람은 되게 엄격한 뭐 피아노를 칠 때는 허리를 들어야 되고 되게 좀 어떤 자신 원칙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니에게도 그런 가르침을 하고 제니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천재예요. 근데 아티스트로만 보면 굉장히 천재지만 어떤 불운한 과거들이 있고 어린 나이에 아픔이 있었던 그런 소녀인데 그 순간 4분의 피아노를 치는 순간에는 제니가 크리거를 존경해서 그렇게 배워왔지만 그때는 자기 스타일로 쳐요. 프리스타일로 막 연주를 하는데 그때 크리거가 담배를 물던가 맥주를 마시던가 하면서 계단으로 쭉 내려오거든요. 그러고 인사를 둘이 연주가 끝나고 인사를 나누는데 그전에는 어떤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다면 그 인사를 나눈 딱 장면에서는 하나의 아티스트와 또 다른 아티스트 서로 다른 길을 갔던 아티스트가 서로의 예술을 존중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 공연은 실제로 공연장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영화도 한번 보시고 공연을 봤을 때 스포일러가 있는 게 싫어요. 이런 거랑 좀 차원을 달리해서 영화를 원작으로 했었던 작품이니까 영화를 보시고 그 영화가 무대화 시켰을 때 어떤 느낌인지 좀 겪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 확실히 그 영화의 그런 두 인물들의 관계나 그 각각의 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게 무대화되면서 어떻게 표현됐는지 그런 걸 보시는 것도 사실 무비컬의 재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공연 아무 정보 없이 그래 뭐 봐서 봐. 지금 뭐 피아노 얘기 나오고 아픔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는 그냥 잔잔하게 가다가 마지막 연주 멋있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은 공연 초반에 여기 나와서 이 제니의 어떤 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 때문에 너무 세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욕설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좀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동극장이 아까 저희가 무슨 뭐 그 관객분들이 보내주신 그 리뷰에 팁이라고 해서 그 단차 없는데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동극장 딴 거 다 모르겠지만 시야는 보장합니다 진짜. 맞아요. 서장훈 씨가 앞에 있어도 웬만하면 보일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 근데 덥긴 하겠지만 어차피 공연은 저녁 때 많이 하니까 정동길 맞아요. 정동극장의 정동길 너무 좋죠. 야간에 거기 지나가면 너무 좋죠. 정동에 낭만이 있어요.
그 낮에 가시면 네. 좀 더워서 그러긴 한데 그 덕수궁 쪽으로 가는 그렇죠. 길이 있거든요. 네. 약간 지금 또 그 대사관길을 개방했어요. 전에는 막 경찰도 지키고 있는 맞아요. 지나갈 수 있거든요. 거기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세실극장으로까지 쫙 가서 거기 데이트 코스로도 없고 그냥 걸어도 좋은 길이에요. 낮에는 지금 못 걸어요. 맛있는 집 많아요. 거기 정동 그 근처에 그 여기 오래된 또 구도심이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맛집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거기 무슨 집이죠? 선짓국인가? 추어탕집. 굉장히 맛있는 데 많아요. 그리고 원래 거기 이제 그 정동극장 쭉 와서 경향신문사 옛날에 거기 강북 삼성병원 있는 데까지 온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문화일보라고 거기서도 공연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 사랑은 비를 타고 이런 거 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96년도에 사비타를 거기서 봤어요. 네. 사랑은 비를 타고 맞습니다. 96년이었나? 96년이었어요. 96년이요. 95년이 현대토마토. 96년. 그때 제가 관극회원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때 만났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정동극장 줄거리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공연을 하고 있는 배우들이 특히 이제 여성 배우분들이 주인공이 될 만한 공연들이 요즘엔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포미니츠에서 나오는 이 제니와 그 크리거의 여성 캐릭터는 매우 좀 색깔이 있는 공연이어서 그 공연 관심이 있으신 분들 좀 여성 그 배역이 그 드라마를 쭉 이어가는 공연들에 좀 매료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공연을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들이 되게 입체적이고 겉으로 이제 좀 표현하는 것 외에 이 상처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과정들이 배우들이 이제 좀 그런 연기를 도전해 보고 싶은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양준모 배우가 배우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인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셔가지고 이 작품은 무대로 가도 되게 잘 배우들이 탐낼 만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뮤지컬 만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양준모 배우가 영화를 먼저 본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그 수소문 해가지고 헬로 독일에 이렇게? 독일 영화요. 독일은 뭐지? 구텐타크. 네. 하여튼 메일 보내고 엄청나게 그 양준모 배우가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추진력 짱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그 소유자에게 연락하고 그 판권을 땄죠. 와 대단하네요. 그때는 정동극장에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본인이 이 작품에 대한 뮤지컬을 만들고 싶은 열망이 되게 강했어요. 멋있네요. 완전 멋있어요. 이렇게 영화를 뮤지컬로 만든 작품들이 꽤 있죠. 그래도 무비컬.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진짜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는 그 무비컬이 저 예전에도 2000년 전에도 없진 않았어요. 꽤 있었는데 42번가도 사실 1930년대 영화죠. 영화였고 나인도 그 원래 옛날 영화잖아요. 나인이라고 황정민 배우가 나왔던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 영화도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 그 영화사들이 직접 뮤지컬을 만들기 시작해요. 브로드웨이에서 그러니까 영화사들이 돈이 된다고 생각했나? 그게 디즈니가 성공하고 나서 디즈니가 자신의 콘텐츠를 가지고 만들어서 성공하잖아요. 라이온킹으로 8조 원을 벌었을 거예요. 이게 그 한 개의 콘텐츠로 가장 많이 번 게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뮤지컬이더라고요. 1위부터 거의 4위, 5위까지가 뮤지컬이에요. 다 뮤지컬이더라고요. 저도 원정원 교수의 강의를 좀 듣다가 이 얘기를 듣고 야 대단하다. 라이온킹이 오페라 유령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오페라 유령이 훨씬 더 많이 그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서 30년 이상 공연했잖아요. 근데 오페라 유령은 86년 작품인가 그렇고 라이온킹은 97년도 작품인데 앞질렀어요. 그리고 디즈니의 그 많은 작품들 미녀와 야수, 아이다, 뭐 알라딘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특히 라이온킹의 성공을 보면서 영화사들이 옛날 히트했던 영화들 그거 사실 뭐 판권 그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것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뮤지컬을 만들려고 기존의 브로드웨이에 있는 제작사들과 같이 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뛰어들어요. 그 인재를 영입해서. 그래서 2000년도에 막 쏟아지죠. 뮤지컬. 어느 정도로 쏟아지냐면 2000년대부터 2020년대의 토니상 작품상
후보들. 네. 1년에 뭐 4-5개밖에 안 네. 되니까 그게 한 80개 정도 되는데 네. 50% 이상이 다 무비컬이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만들어지고 뭐 원스 뭐 네, 맞아요. 메디슨 카운트의 달이 네. 프로듀서스 헤어스프레이나 프로듀서스 원스 뭐 빌리 엘리엇 이거 다 토니상 받은 거거든요. 네. 20년 동안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토니상 받은 무비컬이 8개예요. 물론 여기 불러가지고 따로 조사한 건데 원래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하여튼 그런데 무비컬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죠. 네. 우리도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무비컬이 좀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영화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뭐죠? 사이더스도 들어오고. 사이더스가 만든 게 주요소 습격 사건, 네. 뭐 싱글즈 싱글즈 맞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미녀는 괴로 이것도 네. 영화사가 쇼노트랑 같이 협업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약간 뜸하죠. 영화사들이 거기서 큰 재미를 못 보고 이게 우리나라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 브로드웨이는 사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니까 전 세계에서 히트했던 영화들이 이제 이게 컨텐츠가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영화를 그 봤었던 관객들이 뮤지컬 시장으로 오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 이어서 막 드라마도 대장금도 뮤지컬로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좀 아쉬운 결과가 꽤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외국은 그게 계속 잘 되니까 미국은 계속 잘 되니까 8개나 토니상을 받았으니까 이번에 물랑루즈도 뭐 그렇고 그렇죠. 미세스 다워파이어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영화랑 뮤지컬이랑 결이 다른 공연들도 꽤 있잖아요. 포미니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준모 배우가 보고 영화를 거의 모티브 삼아서 이렇게 했던 거고 전 못 봤지만 물랑루즈 앞으로 개막할 물랑루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화로 봤던 니콜 키드만 이 영화와는 좀 다른 결의 뮤지컬 작품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일단 음악에서 그러니까는 거기는 이게 주크박스 뮤지컬이자 그 무비컬이거든요. 예. 노래들을 80여 곡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예. 80여 곡을 사용한다는 거는 전체를 다 부른다는 소리가 아니야. 예, 잘라서 소재 구절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익숙한 노래들을 계속 넣으면서 그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방식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뮤지컬 시장에서는 사실 그 주크박스 뮤지컬도 대단히 인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맞아요. 맘마미아 말고는 맘마미아 그날들 광화문 연가 이렇게 말고는 대단한 재미를 못 본 것 같고 광화문 연가 그날들도 사실 뭐 늘 매진되거나 매해 반복돼서 공연이 올라가거나 이런 공연이 또 아니어서 시장에 대한 약간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포미니치처럼 좋은 영화의 소재를 뮤지컬로 갖고 오려고 하는 시도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상업적인 시도 말고도 아직 존재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대본이 인정받았던 대본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영화를 똑같이 뮤지컬로 만들었을 때 영화의 디테일을 따라올 수 있느냐, 영화 다른 무대만의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맞아요. 오신 관객들한테 정답으로 딱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울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뮤지컬을 새로 만드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원작이 없는 완전 생짜 뮤지컬을 만드는 거는 진짜 하나의 이야기와 세계관과 뭐 인물들을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브로드웨이에서도 뮤지컬의 거의 90%가 뭐 소설이 원작이거나 뭐 그렇죠. 적어도 주크박스거나 아니면 뭐 인물이 있거나 그렇거든요. 이 기존에 있는 인물을 가지고 만들고 그러는데 완전히 초짜로 만드는 건 어렵고 그래서 이제 뭐 기존의 이제 매체들을 보는데 영화는 시간도 2시간 반에서 뭐 3시간 길어야 뭐 한 2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이야기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무대화 시키기에 굉장히 좀 이야기적으로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 편리하죠. 편리하기는. 근데 우리는 드라마를 가지고 많이 만들잖아요. 드라마는 막 10부작, 20부작, 16부작, 32부작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거를 압축시킨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래시계가 한창 공연 중일 텐데 모래시계도 예전에 드라마를 그때 모래시계가 퇴근 시계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이 모래시계 그 시대의 아픔을 담았던 이 작품을 보려고 딱 왔는데 이제 이 2시간 안에 그거를 다 느끼기는 힘드니까 거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거고
아마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이번에 그래서 초연이랑 재연이랑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각색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좀 있었을 것 같고 대장금이라는 뮤지컬도 만들어졌을 때 그것도 역시 전체를 그래서 제일 좋았던 사례로 지금 생각나는 건 옥탑방 고양이라는 연극이 2000년대 초반에 MBC에서 했었던 드라마인데 이게 원작이 소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로에서 하고 있는 연극 옥탑방 고양이는 이 원작 소설을 가지고 와서 해서 같은 소재이긴 하지만 아예 내용이 다르니까 이건 차라리 다르게 승부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하튼 그 포미니치처럼 영화를 뮤지컬화했던 작품들 말씀드리니까 정말 많았던 것 같고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그럼 박병성 국장님께서 보셨던 무비컬 중에서 제일 좀 재밌었던 거 기억나는 거 좀 있으세요? 전 무조건 빌리 엘리엇입니다. 그럼 최고의 무비컬이죠. 왜냐하면 그 원작이 갖고 있는 영화의 그 내용이나 그런 것들 잘 담아내면서 무대만의 그 표현을 했어요. 그 연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탄광촌에서 벌어지는 그 소년 빌리라는 소년이 자신의 꿈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탄광촌도 그냥 탄광촌이 아니라 파업 중인 탄광촌. 현재 파업으로. 그런 현실 속에서 또 아이들은 미래를 향해서 뭐 춤, 뭐 발레를 하던 뭐를 하던 꿈을 꿔야 되고 그런 데뷔들을 노래 한 곡으로 쫙 엮어놨는데 솔리데리티라는 노래에서 너무 압권인 거예요. 그런 글씨는 무대 연출도 굉장히 멋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영상이 주는 매력이 있고 무대가 주는 매력이 있는데 그 영상의 매력을 무대로 훨씬 더 잘. 어떤 사람은 영화가 더 좋다 그러는데 저는 뮤지컬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빌리 엘리어트를 자신의 그 인생 뮤지컬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셔서 굉장히 감동적이 원래 내용에서도 걔가 분노하는 장면, 앵그리 댄스 장면도 있고 막 분노하는 장면을 여기서는 정말 탭으로 정말 막 무대를 막 누비며 분노를 표출하니까 영화에서 표현된 분노와는 질적으로나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다르죠. 너무나 다르죠. 그리고 뭐 어떻게 포미니치 얘기하다 빌리 엘리어트까지 왔는데 근데 빌리를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든 연관성을 가지려면 빌리 엘리어트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빌리 엘리어트 방금 앵그리 댄스 그 빌리가 자기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탭으로 추는 그 장면이 압권이잖아요. 그 씬 끝나고 나면 관객들이 뭐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있으신 관객분들까지 막 탄성을 참지 못할 정도로 이 포미니치에서 4분이 마지막 4분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 씬 하나 보기 위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만한 작품. 볼만한 장면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빌리 엘리어트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으세요? 저는 무조건 빌리. 하나만? 아니 제일 베스트가 빌리고. 신씨랑 무슨 거래가 있으신 건 아니시고 제작사랑?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또 박명성 대표님과 저의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 있으나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네. 생각 못하셨구나. 네, 생각 못했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근데 공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대충 내용을 들어봤음직하니까 공연 볼 때 집중이 좀 잘 되거나 놓치지 않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뮤지컬에서 그 노래로 완벽하게 가사를 다 들리지 않거든요. 다 못 들어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 또 어떤 플롯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 훨씬 재밌어요. 그거 알면 진짜 장담하건대 몇 글자 더 들려요. 노래가. 맞아요. 게다가 라이브로 보통 이제 대극장들이나 라이브 연주를 많이 선호하니까 라이브로 연주를 하면 연주 소리에 묻혀서 음절 이 단어 같은 게 잘 안 들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영어 듣기 평가도 앞뒤 분위기나 이런 걸로 대충 찍는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좀 듣잖아요. 근데 내용을 알면 저기서 저 배우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게 되니까 더 잘 들리는 것 같긴 해요. 빌리 엘리어트 공연 또 언제 하지? 자, 포미니츠 얘기하면서 저기 무비컬 얘기 잠깐 해봤고요. 청취자분들이 이제 또 그 보내주신 사연들이 있는데 공연 리뷰죠. 요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짧아서.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피아노 연주 정말 최고예요. 왜 제목이 포미니츠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제니가 신들린 듯한 피아노 연주를 하고 크리거가 브라보라고 외치는데 진짜 제가 피아노 콩쿠르에 온 것 같았어요.
소름 돋는 강렬한 엔딩이었습니다. 마지막 4분 보시면 포미니츠 다 보신 겁니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니까 이 정동에서 양준모 예술감독이 마지막 4분 영상을 공개를 못해요. 그렇죠. 이거 공개하면 안 올까봐. 근데 저는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느 정도를 이 영상 갖다가 광고 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거 현장에서 보는 게 다르거든요. 그럼요. 완전 다르죠.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공연 장면을 포함한 영상 소스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작권도 중요하고 아까 저 앤드로이드 웨버 얘기도 하고 팀라이스 얘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저작권 중요하지만 시장이 좀 커져야 맞아요. 커져야 저작권자들도 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관객들이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영상 송출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거 뭐 저번 7회 때도 소개했지만 22,000원 막 이렇게 해서 공연 보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전 더 싸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더 싸져 개인적인 생각이 더 싸져서 많은 사람들이 결제해놓고 안 보는 한이 있더라도 더 많이 보게 하고 싸지는 게 무슨 22,000원을 15,000원 이게 아니라 확 싸졌으면 좋겠어요. 5,000원 이렇게 해서 좀 싸게 봐서 이 사람들의 올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영상으로 봤던 공연 직접 공연장 가서 객석에서 보기 막 이렇게 돼서 대학로에는 이 공연을 보려면은 기본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 공연은 안 팔려서 3개월 안에 볼 수 있어 막 이런 얘기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야 제가 재벌이 되거든요. 다른 리뷰. 피아노 연주도 미쳤어요. 인물들의 서사와 감정선도 정말 미쳤어요. 후반에 휘몰아치는데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입니다. 제니 크리거의 서사도 좋지만 저는 미체가 제일 이해가는 캐릭터였어요. 마지막에 크리거가 제니에게 하는 말을 관객들 보며 하는데 그 대사가 가슴에 남아요. 스포라서 못 알려드려요. 공연장 가서 직접 들으세요. 비명소리와 함께 극이 시작되는데 놀라지 마시고요. 단차가 높아서 어디에 앉든 잘 보니 꼭 보러 가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이 미체의 서사 때문에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분은 미체의 서사가 제일 이해가 된다고 해서 저는 그 캐릭터 좋거든요. 그 캐릭터도 되게 열등감 덩어리 캐릭터가 굉장히 완전 저도 되게 공감 가는 요소가 많고 못되게 굴지만 또 그 제니와 또 이렇게 또 크리거와 되게 안쓰러운 캐릭터예요. 전 막 마음이 가는. 그러니까요. 저도 좋았어요 미체 캐릭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체를 보면은 이제 크리거에 대한 존경심을 막 나타내면서. 근데 안 되잖아요. 이제 천재인 제니와 그러니까요. 그를 보는 또 열등감. 내가 우상처럼 바라보는 크리거는 제니만 바라보고 나는 나의 그 박봉을 다 털어가지고 피아노로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되게 짠한 캐릭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보면서 공감이 갈 만한 캐릭터는 미체밖에 없습니다. 천재 아니면은 천재를 알아보는 대단한 선생님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양준모 배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방송할 때 피아노. 진짜 비싼 피아노라고. 거기 올라가지 않아요? 진짜 비싼 피아노를 협찬해줬다고. 저는 피아노는 영창, 삼익 이런 거 생각했는데 훨씬 아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그러니까 음악에 좀 이렇게 조예가 있으신 분들 공연장 가셔서 저 비싼 피아노에서 올라간다고 이러면서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포미니치를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은 우리 박병성 칼럼니스트는 대충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왠지 공연 좋아하시거나 그냥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저는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다 누가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어려워요. 그럼 제가 아까 96년 말씀하셔서 브로드웨이 40년가 우리나라 초연이 96년이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초대를 받아서 오셨어요. 주말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공연이 시작됐는데 매표소에서 컴플레인을 하신 거예요. 자리가 너무 쌓이더라고. 자리가 매진이라서 바꿔드릴 수가 없다. 환불해달라는 거예요. 초대권이 환불이 안 된다. 어이없잖아요. 근데 그분의 논리는 그거예요. 니네가 초대권을 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 주말에 쉬고 있을 텐데 내가 내 차비 들여가면서 이 시간을 냈는데 자리를 이런 데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봐도 좋아할 것 같은 데라는 공연은 없고
우리가 추천할 때 이 사람은 확실히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찝어서 얘기를 해드려서 보게 해야 되는군요. 100%의 확률로 이럴 거면 뮤지컬 팟캐스트에서 듣고 얘기하는 공연은 내가 보러 가도 되겠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홍보에 이 어떤 그 파워가 생기면서 제작사한테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제발 우리 거기 소개 좀 해달라. PD가 한껏 어깨가 올라가고 방송 프로가 유명해지면서 저희가 광고를 찍게 되는 거죠. 목표는 제일 마지막인 건가요? 예. 저는 포미니츠 추천 안 해드릴 테니까 집에서 어떻게든 영화만 보십시오. 영화 보시고 관심 생기면 공연장 가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시네. 예. 영화 봤는데 난 너무 지겨워. 이러면은 안 가시면 되는 거니까. 예, 깔끔하게. 자, 이 정도면은 포미니츠 얘기 될까요? 네. 정동국장 힘을 내기 바랍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만약에 심해지면 정동국장이 이게 문체부 산하인가요? 아니면은 서울시 산하인가?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서울시 아니고 문체부예요. 문체부.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라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거리두기나 이런 게 제일 빨리 연락이 올 거라서 포미니츠 이번 공연 시작하기 전에도 확진자 생겨갖고 개막이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힘내시고 저희도 옆에서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배우분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9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